오늘의 마지막 순서이고, 지난달에는 이제 연극하는 분이 나오셨다면, 올해는, 국악 출신이시지만 사실은 또 예술 전반에 대한 기획을 하시는 분이고, 사무실이 부평에 있고, 예, 그래서 이분은 꼭 모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술숲의 김면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술습을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 회원님들께 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한 20년 정도 그 연주자로서 또 활동하고 그리고 공연 기획, 문화예술 쪽 기획을 하고 있는 김면지라고 하고요. 저는 예술숲이라고 하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예술숲은 조금 특이하게 일반 예술 단체들과는 조금 다른 점은 보통은 이렇게 라인형 컴퍼니잖아요. 단체들이 뭐 대표가 있고 뭐 감독이 있고 이렇게 단원이 있는 구조인데 저희는 좀 수평적 구조의 스텝형 컴퍼니예요. 그래서 김현지라는 기획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창작자들이 함께 협업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좀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 플랫폼의 형태를 띤 예술 단체입니다. 아마 인천문화재단에서 예술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단체로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런 설명은 또 처음 들어요. 봐요. 저는 맨날 꼭 하고 싶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안에 또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계시잖아요. 좀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는 맨 처음에는 사실은 그 창작자들, 작곡가들 중심의 어떤 그 에이전트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기본적으로 뭐 전통 음악을 전통 예술을 바탕으로 기본으로 하는 그런 바탕으로 하는 예술가들이 많이 모여 있고요. 뭐 솔로 아티스트들도 많이 있고 작곡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그룹 아티스트들까지 굉장히 지금은 한 100명 정도 아티스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어요. 네, 그러면 요즘 좀 주력하는 사업 몇 가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력하는 사업이 있을 수가 곡짓는 없겠지만, 네. 곡짓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창작자가 중심이 되는 플랫폼이다, 단체이다 보니까 제가 새로운 신진 작곡가들을 발굴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서울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공연을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온라인 공연으로 해서 대체해서 진행했었고요. 지금은 사실 어디든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연기가 되고 취소가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앨범을 만드는 데 좀 많이 치중하고 있고요. 뭐 조금씩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인천과 서울과 전국을 오가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긴 한데 그 활동하는 기간 중에 좀 어려운 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네, 많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인천 단체라고 하고 인천에선 서울 단체 아니냐라고 하는 오해도 많이 샀고요. 저희는 인천 단체이고요. 물론 서울에도 같은 지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인천에서 주력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싶었지만 좀 그러지 못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 사실은 예술단체들, 모든 예술단체들이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어떤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 생태계에서 저희가 좀 일을 하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러다 보니 서울에서 먼저 일을 시작했었고, 그리고 인천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또 소문이 나게 돼서 또 인천에서도 또 많은 일들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뭐 그런 어려움들이고요. 사실은 이제는 많이들 아셔서 네, 인천 지역의 단체라는 것을 많이 인지하셔서 지금은 이제 그런 오해들이 좀 없고요. 처음에는 좀 그런 오해들을 많이 샀었어요. 서울 가서는 인천이라고 좀 무시받고 인천에선 서울 아니냐. 그렇게 좀 오해를 샀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아셔서 그런 네, 오해는 없습니다. 그런 점이 좀 처음에 사실 힘들었어요. 별거 아닌 것 네. 같지만. 예술습이 사실 음악도시 때부터 쭉 같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평이 문화도시로 간다고 할 때, 어떤 가능성이 보이는지, 혹은, 이건 좀 약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도시로서의 부평의 가능성은 저는 너무 많다. 너무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가능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기획자로서 또는 예술가로서 또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또 향유자로서 약간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다른 고민과 한계에 봉착하는 어떤 그런 면이기도 한데 사실은 뭐 오래된 것에서 미래를 본다 뭐 이런 말들도 있잖아요. 저는 이 문화도시를 좀 저는 사실은 그 도시재생과 좀 엮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문화로서 도시를 재생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화로 도시를 다시 순환하게 하고 그리고 심장박동을 뛰게 하는 어떤 그런 매력적인 정말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부평이 예전에는 어땠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20년 정도 활동을 했는데 사실 예술하기 좋은 도시라거나 또는 문화생활하기 굉장히 좋은 도시는 아니에요. 부평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건 20년을 살면서 제가 이제 피부로 느끼는 점들이었고요. 그게 제가 예술가로서 기획자로서 느끼는 답답한 한계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저는 내 팔 내가 흔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내 팔 내가 흔들지 이런 생각으로 많은 일들을 진행해 왔는데 사실 공적으로 설 수 있는 무대가 너무 없고 또 그러다 보니 먹고 살기는 막막하고 이런 예술가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모든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그 가장 핵심이 맨 처음에 시작되는 게 생산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잖아요. 그런 데서 그런 게 보통 시작이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 거리감과 한계가 있지 않았는가. 좀 남의 다리 긁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예술가들이 문화도시 조성에 힘써달라, 도와달라, 함께하자 이런 말들에도 좀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니 이런 말들도 많이 했었죠. 그런 것들면 그리고 제가 예술가로서 기획자로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향유자가 없으면은 문화는 의미가 없잖아요. 제가 볼 때 가장 간과한 것이 조금은 그 향유층에 관한 어떤 수요자에 관한 어떤 그런 것들의 조사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사실 들 때가 있었거든요. 공연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런 것들을. 근데 사실 365일 동안 문화예술이 막 꽃피고 숨쉬고 하면 너무 좋지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홍대 생각해 보면 저희가 사실 홍대가 술을 마시면서 공연을 보고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수요자와 생산자의 어떤 욕구가 일치하면서 시너지가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문화도시의 어떤 지지자들을 만들어내고 향유자들을 개발하고 만들어내고 그들의 지지를 얻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양질의 문화 향유자를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고 또 그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향유자 없는 문화 도시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저는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문화도시를 잘 모를 때는 뭔가 공연장이 더 생기나 어떤 건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고 시민들이 뭔가 스스로 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술수 김연지 대표님을 오늘 모셨는데 그래서 저희 공유원탁 회의에 회원이 되어주셔서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해주시고 네. 그럼 참 좋겠다 싶은데요. 뭐 저는 불러만 주신다면 요즘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네 당연히 갈 거고요. 네. 제가 이제 축제 기획을 좀 오래 했었잖아요. 네. 사실 뭐 부평 문화 도시 옛날부터 문화 도시였어요. 근데 그 축제만 해도 저희가 사실은 일부러 뭐 정책적으로 만든 것도 아니었고요. 뭐 도시 마케팅을 위한 어떤 정책으로 발현된 게 아니었고 정말 시민의 문화적인 힘으로 만들어낸 게 우리 축제였잖아요. 네. 저는 문화도시 사업도 그렇게 되는 게 맞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답변은 저희 회원이 되어주시겠다 이런 걸로 네. 봐도 되겠죠? 네. 나가다가 회원 네, 가입서 꼭 감사합니다. 쓰시고 네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이런 거를 부탁드릴 때마다 또 공유 원탁을 할 때마다 회원분들하고 서로 저 사람은 그러면 앞으로 나랑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원들한테 예술습 김면지 대표 활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라.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양질의 그 공연 컨텐츠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공연을 요청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티스트 협업에 관한 부분도 저는 뭐 긍정적으로 항상 문이 열려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예술가적인 입장에서 저희들이 어떤 지원을 받는 데 있어서도 보면은 뭐 제대로 제작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지원들도 사실은 많잖아요. 어떤 그런 부분의 제작 지원도 저희는 사실은 하고 있어요. 예술숲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떤
인천 지역의 부평 지역의 예술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지금은 뭐 지역 외에 예술가들도 많이 있고 지역 내 예술가들도 있지만 더욱더 그런 문호를 좀 개방을 해서 회사를 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오늘 또 이렇게 모셨을 때 제가 항상 공연 영상 부탁드리잖아요. 그래서 영상 소개와 더불어서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저희 예술숲의 대표적인 컨텐츠 중에 하나인 피아노 풍류라고 하는 공연이에요. 그 피아노를 또 새로운 국악적 활용을 하는 어떤 그런 공연인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공연입니다. 그냥 대중 신화적인 공연들은 저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피아노 풍류 공연 중에서 새로 그린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연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이별의 슬픔 가슴을 내리네 나는 내 님을 먼 곳에 보낼 수 없다네 하염없이 눈물로만 살아간다 해도 님의 약속 오래도록 간직하리니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언제쯤 내 맘을 알아줄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 넘어간다 나비야 이 내 몸을 날개에 싣고서 산 넘어 저 언덕에 데려다 주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언제쯤 내 맘을 알아줄까